찬바람이 불어오는 11월 저녁, 거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시어머니 박순덕의 날카로운 시선이 며느리 이미영을 향해 꽂혔고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비비고 있었다. 30년 동안 이어진 이 집안의 평온함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어제부터였다. 미영아. 순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7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안방 문턱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심판관 같았다. 거실 한쪽에서는 남편 김철수가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활자 위를 맴돌 뿐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미영의 대답은 떨리고 있었다. 46세의 나이에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초혼 때의 긴장감이 되살아났다. 특히 어제 일이 있은 후로는 더욱 그랬다. 내가 어제 어디 갔었는지 알고 있다. 순덕의 말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모터 소리마저 거슬렸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고 철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다. 어머니 그게 말 돌리지 마라. 내가 다 봤다고 했잖니. 순덕이 한 걸음 더 거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흘렀다. 미영은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철수가 일어서며 중재하려 했지만 순덕의 손짓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 집안의 진짜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장면이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 순덕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를 줄 알았나? 미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어제의 일이 이렇게 빨리 발각될 줄은 몰랐다. 아니, 발각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미영아, 뭔 일인지 나한테 말해봐. 철수가 아내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순덕이 그를 제지했다. 철수야,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여자들 사이의 문제니까. 그 말에 철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소파에 앉았다. 27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이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문제에서는 늘 방관자일 뿐이었다. 거실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동네는 조용했다. 하지만 이 집 거실만큼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미영아. 순덕이 마침내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여온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은 위험함이 배어 있었다. 대답해. 내가 어제 강남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말이야. 그 순간 미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강남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가족 사진들이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속의 행복한 미소들은 지금 이 순간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김철수 일가의 하루는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오전 6시 미영은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김치볶음밥 타는 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아침 풍경이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늘 정중했다. 시어머니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표정을 읽어가며 말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순덕은 식탁에 앉으며 반찬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간이 맞는지, 모양이 예쁜지, 오늘도 며느리를 평가하는 시간이었다. 김치가 좀 짜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이런 대화는 일상이었다. 철수는 신문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가끔 아내를 향해 미안한 듯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감싸는 일은 없었다. 식사 후 철수가 회사로 나가면 집안에는 두 여자만 남았다. 순덕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동네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고 미영은 설거지, 청소, 빨래 등 끝없는 집안일에 매달렸다. 미영아, 마트 좀 다녀와라. 우유랑 달걀 떨어져 간다. 네, 어머님. 미영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라곤 마트에 다녀오는 30분 정도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어머니가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집 밖의 공기를 마실 수 있어 다행이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미영은 가끔 다른 삶을 꿈꿨다. 대학교 때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결혼한 여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사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은 늘 같은 골목을 지나며 같은 풍경을 봤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동네, 변하지 않은 일상. 그것이 안정감을 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했다. 다녀왔습니다. 어디 좀 둘러보고 왔나? 늦었네. 순덕의 말에는 늘 의심과 감시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며느리가 혹시 딴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예의주시했다. 아니에요. 마트에 사람이 많아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미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말로 마트에서 바로 왔고 다른 곳에 들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순덕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오후에는 순덕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 그때가 미영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다.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보거나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평온함 속에서도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고 사소한 일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마치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미영아, 내 핸드폰 어디 뒀나? 어느 날 오후 순덕이 갑자기 며느리의 핸드폰을 찾았다. 평소라면 묻지도 않았을 일이었다. 부엌 선반에 있어요. 왜요? 그냥 요즘 전화벨 소리가 많이 나던데. 미영의 가슴이 쿵했다. 실제로 최근에 전화가 많이 왔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이나 카드 광고 전화였고 중요한 통화는 없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걸까? 광고 전화가 좀 많이 와요. 그래, 조심해라. 요즘 사기 전화도 많다던데. 순덕의 말은 일상적인 조언처럼 들렸지만 미영에게는 무언가 다른 의미로 느껴졌다. 마치 경고 같은. 그날 저녁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오늘 집에서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철수가 아내에게 물었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별일 없었어요.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평소와 같았을까? 미영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뭔가 변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 동안 지켜온 평온한 일상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떠돌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지만 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에서 준비를 끝내고 싶었다. 가스레인지에 올린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웠다. 일찍 일어났네. 뒤에서 들려오는 순덕의 목소리에 미영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이 맑은 소리를 내며 굴렀다. 어머님, 언제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일찍 깼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순덕이 식탁에 앉으며 며느리를 유심히 바라봤다. 미영의 얼굴에는 어젯밤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다. 눈 밑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평소보다 안색이 창백했다. 너도 잠 못 잤구나. 뭔 일 있나? 아니에요. 그냥 요즘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영은 다시 숟가락을 집어들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순덕의 예리한 눈을 피해갔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철수도 무언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신문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두 여자의 눈치를 살폈다. 30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날에는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철수야,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나? 순덕이 갑자기 아들에게 물었다. 평소라면 바쁘면 늦어도 된다고 말하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집에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철수와 미영이 동시에 순덕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평상시의 온화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다. 알겠어요. 일찍 오도록 할게요. 철수가 회사로 나간 후 집안은 다시 두 여자만의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순덕이 미영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미영은 그 시선을 의식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미영아, 너 결혼하기 전에는 뭘 했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이 손을 멈췄다. 27년 전 결혼 초기에는 가끔 나오던 이야기였지만 최근 몇 년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주제였다. 어머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회사 다녔다고. 어느 회사였지? 정확히 한국전자에서 사무직으로. 거기서 누구랑 일했었나?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27년 전 일을 묻는 것일까? 더구나 이렇게 자세히. 동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남자 동료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나? 순덕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미영은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순덕의 그냥은 결코 그냥이 아니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후에 미영은 혼자 빨래를 널며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것도 하필이면 회사 동료 이야기를. 사실 미영에게는 결혼 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김민호라는 남자였다. 그때는 서로 좋아했지만 미영의 부모님이 철수와의 결혼을 강요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다.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그를 떠올리곤 했지만 그것은 비밀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미영아. 순덕의 부름에 미영이 깜짝 놀라 빨래 집게를 떨어뜨렸다. 네. 전화 왔다. 받아라. 거실로 뛰어들어간 미영이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미영 씨? 전화 속 남자 목소리에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27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김민호였다. 미영 씨 맞죠? 저 김민호예요. 미영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집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는 것이었다. 잠깐만요. 미영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순덕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다. 누군데? 왜 그래?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끊어라. 미영이 전화를 끊었지만 순덕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되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왜 그렇게 새하얘졌을까? 단순히 잘못 걸린 전화였다면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심상치 않았다. 순덕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미영은 밥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손을 떨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날 밤 미영은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민호의 전화, 시어머니의 의심스러운 시선,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이상한 분위기.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무언가 계획된 일일까? 이틀 후 미영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미영 씨, 저 김민호입니다.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내일 오후 2시 강남 카페 드림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영은 문자를 읽고 또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27년 만에 연락. 그것도 만나자는 제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핸드폰을 부엌 선반에 내려놓으며 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순덕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뭐하고 있나? 아, 어머님. 그냥 물 마시러. 핸드폰에서 무슨 소리 났는데? 순덕의 질문에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자 온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었다. 광고 문자 같아요. 요즘 광고 문자가 참 많이 오네. 보여줘봐. 순덕이 손을 내밀었다. 미영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넸다. 다행히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순덕은 발신자 번호를 유심히 봤다. 이 번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설마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번호 같은데요. 그래, 내가 착각인가 보네. 하지만 순덕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며 한 번 더 미영의 얼굴을 살폈다. 그날 밤 미영은 화장실에 숨어서 문자를 다시 읽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27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때의 설렘, 그때의 아픔, 그리고 포기해야 했던 사랑. 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단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음 날 오전 순덕은 평소와 달리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 가세요? 동네 병원에 가야 해. 혈압약 떨어져 간다.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아니야.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볼 게 있어서. 순덕이 나간 후 미영은 혼자 남겨졌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민호가 기다린다던 시간까지 3시간이 남았다. 가지 말자. 그냥 여기 있자.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강남 카페로 향하고 있었다. 27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탈,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다. 오후 1시 30분, 미영은 결국 집을 나섰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자신도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었나? 강남행 지하철에 몸을 맡기며 미영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카페 드림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와 있었다.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약간 휘어진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다. 미영 씨. 그가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27년 전 그대로였다. 민호 씨. 미영은 그를 마주보며 앉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떨렸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죠? 친구를 통해서 겨우. 미안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렸다. 2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결혼 생활은 어때요? 민호의 질문에 미영은 잠깐 망설였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해 보이지는 않네요. 그 말에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27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민호 씨는 결혼 안 하셨나요? 했다가 이혼했어요. 10년 전에. 아, 미영 씨를 잊지 못해서. 바보 같죠? 그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27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카페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의 핸드폰으로 사진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오후 4시 미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순덕은 이미 와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에게 꽂혀 있었다. 다녀왔어? 네. 어디 갔었나?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평소 같으면 마트 다녀왔다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왔어요. 그래.
화장 좀 진하게 했네. 순덕의 말에 미영이 거울을 보았다. 카페에서 울면서 화장이 번졌던 것을 고치느라 립스틱을 다시 발랐었다. 평소보다 진해 보였다. 그런가요? 응. 누구 만나고 왔나? 미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혼자 다녀왔어요. 그때 순덕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순덕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미영은 그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순덕은 거실 한 구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미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찌개 끓는 소리도 반찬 준비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미영아, 저 왔습니다. 철수의 인사에도 어떤 대답도 없었다. 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렸다. 무슨 일 있었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순덕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미영아, 철수가 아내를 불렀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것은 숨죽인 흐느낌 소리뿐이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순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다. 철수가 부엌으로 향했을 때 미영은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철수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그녀는 더욱 움츠러들 뿐이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하지만 미영은 계속 울음만 터뜨릴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때 거실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수야, 이리 와라. 철수가 거실로 돌아가자 순덕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카페에서 찍힌 미영과 민호의 모습이었다. 이게 뭔지 아나? 철수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다. 사진 속 아내는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떻게 봐도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다.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오늘 오후 내 와이프가 바람 쐬러 나간다더니 이런 짓을 했다.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미영은 집에서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고 늘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아나? 순덕의 질문에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27년 전 내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다. 김민호라고. 철수의 가슴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아내의 과거 연인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름도 얼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사진을 동네 김 여사가 보내준 거다. 우연히 강남에 갔다가 봤다는구나. 순덕의 말에 철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이미 동네에까지 소문이 퍼져버렸다는 뜻이었다. 철수야,
이제 어쩔 거냐? 순덕의 질문에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미영이 거실로 들어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철수야. 미영아, 이게 정말이야? 철수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다. 미영은 사진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걸 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 남자를 만났나? 철수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그냥 단 한 번만. 단 한 번? 27년 결혼 생활이 단 한 번으로 무너져도 된다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한 번도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미안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옛날 이야기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 사진을 보고도 그런 소리 할 거야? 사진 속 미영은 분명히 울고 있었고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선명한 증거였다. 철수야, 진정해라. 순덕이 아들을 말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30년 동안 참아온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기회가 온 것이었다. 진정하라고요?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믿었던 아내, 27년간 함께해온 동반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미영아, 그 남자와 언제부터 연락했나? 이번이 처음이야. 정말로. 거짓말하지 마라. 처음이라면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났겠나? 순덕의 추궁에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사실 지난 몇 달간 민호가 몇 번 전화를 했었다. 하지만 미영은 거절했고 오늘이 정말 첫 만남이었다. 어머니, 정말 오늘이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전화 왔을 때도 거절했어요. 그럼 왜 오늘은 만났나? 그냥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미영의 대답에 철수는 더욱 상처받았다. 27년 동안 자신과 함께 살면서도 다른 남자가 궁금했다는 것이었다. 거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시계는 밤 8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철수야. 순덕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그 말에 미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동네 소문이 된다는 것은 곧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다. 어머니, 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다. 순덕이 며느리를 차갑게 제지했다. 지금부터는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문제였다. 철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27년간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정말로 끝을 내야 할까?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철수의 대답에 미영이 희망을 품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순덕의 표정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며느리를 쫓아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다. 3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조용했다. 철수는 일찍 회사로 나갔고 미영은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차렸다.
순덕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11월 아침, 집안은 더욱 쌀쌀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가 돌아온 것이었다. 벌써 왔어? 미영이 놀라며 물었다. 평소라면 오후 6시는 되어야 집에 오는데 지금은 아침 10시였다. 회사에서 휴가 냈어. 철수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달리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다. 철수야, 앉아라. 순덕이 아들을 불렀다. 철수가 소파에 앉자 순덕은 탁자 위에 놓아둔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철수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들은 모두 어제 카페에서 찍힌 것들이었지만 어제 본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건 철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경악했다. 미영과 민호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카페를 나서며 함께 걷는 사진까지. 어제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김 여사한테서 받았다.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구나. 순덕의 말에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사실 어제 카페에서 민호와 헤어질 때 그가 잠깐 그녀의 손을 잡았고 작별 인사로 가볍게 안아주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27년 만에 만남에서 나온 감정적인 행동이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 미영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할 거야? 철수가 사진들을 미영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미영은 할 말을 잃었다. 사진만 보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건 그냥 헤어지면서, 그냥 27년 결혼 생활에서 그냥이라는 말이 있나? 철수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그때 순덕이 봉투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다. 철수야, 이것도 봐라. 그것은 사립탐정사무소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였다. 철수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사립탐정까지? 내 아내를 조사시켰다. 순덕의 말에 미영과 철수가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님, 왜 그런 짓을? 왜? 내 의심이 맞았잖나. 봐라, 여기 다 나와 있다. 철수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지난 3개월간 미영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트에 간 시간, 만난 사람들, 받은 전화까지. 민호라는 남자가 지난 3개월간 총 7번 전화를 했고 5번은 미영 씨가 거절했으나 2번은 통화했다고 나와 있네요. 철수가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다. 미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것도 단순한 안부 인사였어요. 만나자고 했지만 계속 거절했다고요. 그럼 왜 어제는 만났나? 그게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지난 3개월간 민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었다. 27년간의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어머님, 언제부터 조사를 시키신 거예요? 철수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3개월 전부터. 내 아내 행동이 이상했거든. 뭐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핸드폰 보는 시간도 늘었고 순덕의 말에 미영은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3개월 전부터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마트에 다녀오는 시간도 예전보다 길어졌지. 혹시나 해서 조사를 시켜봤더니 역시나였다. 철수는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갔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예상치 못한 내용을 발견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순덕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순덕 씨가 김민호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직접 연락한 것으로 확인됨. 미영 씨와의 만남을 적극 유도한 정황이 발견됨. 철수가 그 부분을 큰 소리로 읽자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덕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다시 태연해졌다. 내가 그 남자한테 연락했다고 해서 뭐 어떻다는 거냐? 내 아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었잖나. 어머님 설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일부러 저희를 만나게 하신 건 아니죠? 순덕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철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래. 내가 그 남자한테 연락해서 내 아내를 만나보라고 했다. 순덕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거실에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다. 내가 왜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아야 하나 싶어서. 순덕의 말에 미영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너는 처음부터 이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내 아들과 결혼했잖나. 순덕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건 27년 전 일이잖아요. 그 후로는 철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거짓말. 어제 그 남자 만났을 때 표정 봤나? 27년간 나한테 한 번도 그런 표정 지어본 적 없으면서. 철수는 두 여자 사이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충격과 아내가 실제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필요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거든. 순덕의 말에서 30년간 쌓인 분노와 원망이 느껴졌다. 며느리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의 허탈함과 배신감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미영은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빠진 함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진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바깥 세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집안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30년간 쌓아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잡하게 얽힌 사랑과 증오, 배신과 복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철수가 입을 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던 그가 천천히 돌아서서 두 여자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실망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30년 동안, 정말 30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순덕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그래.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다. 그럼 왜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말해서 뭐가 달라졌겠나? 너는 늘 내 아내 편만 들었잖나. 순덕의 반박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중간자 역할을 했고 갈등이 생기면 대개 아내의 편을 들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너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내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서 살고 있는지 말이야. 순덕이 며느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로 우리 철수를 사랑한 적이 있나? 그 질문에 미영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렸다. 27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어머님, 대답 못하겠지? 못하는 게 답이야. 순덕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7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미영아. 철수가 아내에게 다가갔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정말이야?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미영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자신이 철수에게 느꼈던 것이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건 뭐야?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27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철수야, 나는 뭐야? 27년 동안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야? 철수가 소파를 주먹으로 쳤다. 평생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미영이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럼 뭐야? 어제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어? 27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그런 표정을. 그건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 결혼한 여자가 옛날 생각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된다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27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이 없었다. 너희들 그만해. 순덕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댐이 터진 후였다. 어머니는 말하지 마세요. 철수가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서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내 아내 마음속에 다른 남자를 넣어놨나? 순덕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하지만 어머니가 함정을 만들었잖아요. 함정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낸 거다. 거실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다. 30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다. 미영은 두 사람의 싸움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철수야, 너는 지금까지 뭘 보고 살았나? 내 아내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은 것을 본 적이 있나? 순덕의 말에 철수가 멈춰섰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두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다. 저는 정말로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결혼이었고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철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철수가 물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27년간의 거짓말이 마침내 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럼 우리 27년은 뭐였어? 좋은 동반자였어요. 좋은 친구였고 좋은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지. 철수가 허탈하게 웃었다. 철수야, 됐어. 이제 다 알겠어. 철수가 일어서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어디가? 순덕이 물었다. 밖에 나가서 생각 좀 할게요. 철수야. 미영이 불렀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거실에는 두 여자만 남았다. 30년간 함께 살면서도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던 두 여자가 만족하세요? 미영이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뭐가? 원하시던 대로 됐잖아요. 이제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낼 수 있게. 순덕은 잠시 침묵했다.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결과였을까? 너를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다. 30년 동안 거짓말로 살 수는 없었거든. 진실을 알아서 뭘 하려고 하셨어요? 미영의 질문에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도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했다. 단지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어머님도 모르시는구나. 미영이 쓰게 웃었다. 복수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30년 동안 참아온 것에 대한 복수라기보다는 뭐요? 정이었다. 순덕의 대답에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정이요? 가족을 파괴하는 게 정이에요? 거짓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인가?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30년간의 감정이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났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다.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이들의 긴 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지만 그 후로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았다. 회사에서 나와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며 집에는 잠자리에 들 때만 돌아왔다.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순덕과의 대화는 필요한 것만, 철수와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함이 아니라 폐허의 정적이었다. 미영아. 금요일 저녁 철수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미영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뭔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철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단했다. 결정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일주일간 계속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거실로 나온 두 사람 앞에 순덕도 앉았다. 이 문제는 세 사람 모두와 관련된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어. 철수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27년 동안 함께 살아온 건 사실이고 그 시간이 모두 의미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미영이 희망을 품으려 했지만 철수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사라졌다.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철수야, 미영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27년을 사는 게 쉬웠을 리 없어. 철수의 말에는 원망이 아니라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럼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너도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봐. 순덕이 입을 열려 했지만 철수가 먼저 막았다.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간의 문제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됐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철수의 말에 순덕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만족감이 없었다. 오히려 후회와 공허함이 느껴졌다. 조건이 있어. 철수가 다시 말했다. 평화롭게 헤어지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동네에도 적당히 둘러대고 그리고 가끔은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27년이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니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철수의 마지막 배려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내가 더 좋은 남편이었다면, 너를 진짜 사랑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아니에요. 철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27년간 나누지 못했던 진실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언제까지 생각해 볼래? 저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 때문이었다. 한 달 후 이혼 절차는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서로 성격 차이로 원만히 헤어진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미영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30년 만에 처음 혼자 사는 공간이었다. 작고 초라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새로운 집에서 보낸 첫날 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우에게서도 연락이 왔었다. 사과의 메시지와 함께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영은 답하지 않았다. 27년 만에 일탈이 가져온 결과를 보고 나니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철수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순덕은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서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허했다. 3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집은 너무 조용했다. 철수야, 밥 먹어라. 네. 모자의 대화도 예전보다 줄었다. 철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퇴근길에 미영의 새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작은 원룸 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밤 순덕은 아들에게 물었다. 후회되나? 뭐가요? 이혼한 것. 철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미안하다. 순덕이 처음으로 사과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거잖아요. 원했던 게 아니야. 그냥 답답했던 거야.
이제 후회하세요? 후회라기보다는 허전해.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6개월이 지났다. 미영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27년 만에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즐거워졌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만의 돈을 벌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기했다. 철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동료들이 소개팅을 권했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2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없었다. 순덕은 가끔 며느리 생각을 했다. 밥상을 차릴 때, TV를 볼 때, 혼자 있을 때,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렇게 허전한 일인지 몰랐다. 어느 날 미영과 철수는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안녕.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잘 지내? 네. 철수 씨도. 응. 짧은 대화 후에 각자의 길로 갔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에서 서로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영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고 철수는 더 성숙해 보였다. 그날 밤 미영은 일기장에 썼다. 2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쁜 시간만은 아니었다. 철수는 좋은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나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철수도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랑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동반자로서의 정은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다. 순덕은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정말 이것이었을까? 며느리는 쫓아냈지만 가족도 함께 잃었다. 30년간 쌓인 원망을 풀었지만 그 자리에는 공허함만 남았다. 겨울이 깊어갔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완전히 행복하지도 완전히 불행하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미궁으로 남을 것 같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12월의 어느 저녁, 미영은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거짓되지는 않은 삶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다.